안녕하십니까. 2026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기출보건 파트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의 문제입니다. 단상면허기 병렬운전 조건 세 가지만 쓰시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병렬운전 조건 첫 번째는 우리 극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극성이 일치할 것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성이 일치할 것 잡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권수비 및 정격전압이 같을 것, 권수비 및 정격전압이 같을 것, 권수비 및 정격전압이 같을 것. 요렇게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할 것, 또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같을 것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시험 문제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써라 라는 이제 문제의 조건 나왔다 그러면 두 변압기의 저항 대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저항 대 리액턴스 B가 B가 같을 것,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본 문제의 조건에서 세 가지만 써라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여전히 네 개를 쓰더라도 세 가지만 득점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써주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채점자에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모두 다 온전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세 번째 조건과 네 번째 조건을 하나로 뭉쳐서 작성해 주시면 되죠. 뭐 예를 들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하고 저항 대 리액턴스 B가 같을 것, 요렇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을 하나의 지문으로 표현하더라도 여전히 플러스 알파, 완벽하게 5점짜리 모든 분들이 세 가지만 써도 맞겠는데요. 내가 이제 좀 더 풍부하게 써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러면 154 계통 절연협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절연협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빌 강도,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각 기기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 요걸 이제 절연협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절연협조를 하기 위한 각 기기의 절연 강도 비교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절연 강도는 빌 강도를 의미합니다.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로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뢰, 번개, 벼락,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 빌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기들이 똑같은 빌 강도를 갖고 있지 않고요.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빌 강도를 갖게 되면 어디로 빠져나갈지에 대한 물음표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차등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언제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터져나갈 거니까 반드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절연 강도가 높은 기기들은 높기 때문에 살아남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낮은 쪽으로 빠져나갈 때 낮았던 쪽은 접지를 완벽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호를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차등적으로 빌 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변압기 선로해자, 개폐기 지지해자, 피력이 제한 전압이 속해 있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물어봤는데 언제나 빌 강도에 대한 절연협조가 나오게 되면 맨 밑에 기준을 잡아주는 물건이 있습니다. 4번 물건이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가장 낮은 빌 강도를 갖고 있는 물건인데요. 피레기의 위치가 4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즉 뇌가 임펄스가 번개가 벼락이 어디에 치더라도 언제나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피레기가 물론 완벽하게 접지 공사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피레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다른 기기들은 잠깐 동안 에너지가 머무르다가 스쳐 지나갈 뿐이니까요. 빌 강도를 높여줌으로써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빌 강도의 최저 기준이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피레기가 정답이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레기보다 바로 위에 한 끗 높은 물건이 있겠어요. 그 물건은 바로 피레기의 제1 보호 대상물이 되겠는데요. 그 피레기의 제1 보호 대상물은 전력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변압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력용 변압기라고 쓰셔도 되지만 본 문제의 지문 조건을 따라
변압기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먼저 1등 자리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등 자리는 어떠한 계급이 나오던 간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던 간에 언제나 1등 자리를 내놓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 요는 빌강도가 맨 처음에 쳐들어올 때 직경내를 맞더라도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물건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선로해자가 되겠고요. 그 선로해자는 만약에 번개 벼락을 맞고 떨어져 나간다 라고 한다면 단락 사고라던가 아니면 아크가 땅에 떨어지는 지락사고라거나 아니면 터져 나갔을 때 끊어지게 되면 단선사고 등등의 여러 가지 2차, 3차 아주 심각한 사건 사고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뇌를 맞더라도 절대로 파괴되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빌강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적에 1등이 먼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맥 밑에 피레기 바로 앞에 변압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본문제의 조건 2번 자리는 개폐기 지지해자가 정답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2번 자리는 개폐기 지지해자가 언제나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기보다는 시험지 조건에 따라 그때그때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언제나 우선적으로 1등 선로해자, 맨 밑에 기준 피레기, 바로 위에 변압기 잡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를 2등 자리에 랭크 해주시면 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의 문제였어요. 다음에 13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00kV의 변압기가 그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역률 85%로 나와 있고요. 오후에는 100%로 운전된다고 할 때 전일 효율은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는데 전일 효율이다 그러면 올데이 에피션시가 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효율은 규약 효율로서 출력이 위에 올라가 있을 거고요. 밑에는 출력과 손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손실이라고 하게 되면 철선과 동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중에서 얘가 이제 일반적인 효율이 아니라 전일 효율, 올데이 에피션시다 라고 한다면 출력 그 자체가 아니라 출력량으로 킬로와트 아워 값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 분모 자리도 역시나 출력량에 킬로와트 아워 값으로 대입을 할 거고요. 손실 역시나 손실량으로서 철솔량과 동선량으로 대입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효율은 분모에 있는 값과 분자에 있는 값, 입출력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위에서만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선이나 동선이 철심에서의 발효 손실 그리고 코일에서의 발효 손실 양이기 때문에 와트 단위, 소비 전력 단위입니다. 열 손실의 킬로와트 단위. 그러면 철선량이나 동선량 모두가 킬로와트 아워로서 표현이 될 때 출력량 역시나 킬로와트 아워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주어지는 이제 문제 조건 500kVA의 변압기가 나와 있어요. 그 500kW의 변압기라고 하게 되면 kVA의 피상 전력, 기기 용량 단위를 쓰고 있으니 킬로와트로 변신하는 중간 관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제의 조건에서 역률 85% 그리고 역률 100%가 나와 있는데 오전 12시까지는 85%의 역률 대입을 하고 출력량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오후에는 100%의 역률 대입을 해서 출력량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적에 제가 출력량을 표현할 때 뭐 예를 들면 시그마 PT입니다. 이런 형태 쓸 수가 있겠는데 시그마 PT의 사용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한다면 각각의 시간대별로 킬로와트 값과 사용 시간량을 곱한 다음에 따로따로 구한 값을 모두 다 더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분모 자리의 출력량 역시나 시그마 PT로서 적용해 주시면 될 거고요. 단 철선량인 경우에는 24시간 막바로 대입해서 곱하기 PI가 되겠습니다. 이 PI의 자리에는 철선 6kW가 들어가 있고요. 전일 요율은 하루 24시간이니까 PI에 6kW 대입하고 24시간을 곱하게 되면 철선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출력량인 경우에는 시그마를 쓰고 철선량인 경우에는 24시간을 썼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출력량은 시간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철선인 경우에는 고정선이기 때문에 00시부터 24시까지 동일한 같은
동일한 전력 손실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하루 동안 24시간을 그대로 대입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죠. 다음에 이제 동손량이다 그러면 역시나 시그마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m제곱 PCT다 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m에 의미하는 바는 부하율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PC라고 하는 것은 전부하 동손입니다. 전부하 동손은 문제 조건 10kW가 나와 있으니 PC 자리에는 10을 언제나 대입을 할 거고 시간대별로 부하 사용 상태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부하율을 적용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각각의 시간 구간 동안 따로따로 m제곱 PCT를 구하고 모든 각각의 구간대를 다 더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게 되면 부하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와 있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압기 용량 500kVA로 나와 있고 부하 사용 상태가 최대 부하, 전부하, 변압기 전격까지 500kVA가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요.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이때가 전부하다. 이때가 100%의 부하니까 이때가 전격이다 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kVA로 제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가 전부하, 전격, 최대 부하 사용 상태니까요. 이때는 부하율 M이라고 쓰겠습니다. 부하율을 1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다른 시간대에 대해서는 역시나 부하율이 1보다는 작습니다. 변압기 전 용량까지 걸면 전부하가 되겠지만 변압기 전 용량보다 낮은 부하 상태다라고 한다면 부하율이 1보다 작아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럴 적에 200kVA 060까지는 어떻게 잡습니까? 500이 전부하니까요. 전부하 기준으로 200만큼을 쓰고 있죠. 500분의 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500분의 200이다 그러면 결과 5분의 2가 나올 것이고요. 12시까지다 그러면 부하율 M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전부하 500에 대한 400이니까요. 다음에 18시부터 24시까지다 그러면 부하율 M은 5분의 전부하 500입니다. 300을 대입해서 5분의 3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일효율 에타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다. 에타는요. 분자 자리에 출력량을 집어넣을 건데 오전 시간대 따로 역률 0.85로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오후 시간대 따로 역률 100%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입을 할 거느냐? 만약에 부하율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500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5분의 2 곱하기 500은 물론 200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대입하셔도 되고 그냥 200으로 넣으셔도 되겠네요. 네, 조심할 점은 200이 kV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역률 0.85까지 곱했을 때 그 결과가 킬로와트 값이 나온다. 거기에다가 6시간 곱하기 6까지 잡게 되면 200kVA의 역률을 곱한 킬로와트 값에다가 시간까지 곱한 결과 킬로와트 아워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부터 시작해서 4번 적용을 해주시면 되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6은 언제나 각각의 동일한 시간대에 24시간을 4구간 텀으로 6시간 잡아놨으니까요. 곱하기 6은 언제나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6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하기 해고 400kVA짜리죠. 물론 이제 부하율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500인데 5분의 4 곱하기 500은 물론 이제 400이 나오니까 400을 막바로 대입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400 곱하기 kVA입니다. 역률 0.85 킬로와트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더하기 한 다음에 오후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500 전부하를 쓰는 시간 6시간 있겠고요. 역률은 1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고 맨 마지막 시간대 부하율을 이용한다 그러면 5분의 3 곱하기 500인데 5분의 3 곱하기 500은 여전히 300이니까 300 막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300 곱하기 역률 1로 여기까지가 각각의 구간대의 킬로와트 값이 되겠고요. 그 킬로와트 값에다가 전체 6시간을 곱하게 되면 킬로와트 아워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 곱하기 0.85 플러스하고
400 곱하기 0.8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하고 300은 그대로 곱하기 1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계산기를 누르면 1310이 나오는데요. 곱하기 6까지 적용하게 되면 킬로와트아워가 7860킬로와트아워가 나오죠. 출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출력량이 7860입니다. 7860kWh가 나오면 분모 자리에도 7860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계산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출력량을 먼저 잡고 철손량을 그 다음 잡고 동손량을 그 다음 잡은 다음에 따로따로 계산해서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의 수식안에 넣겠다라고 한다면 분자에 적용되어 있는 값을 분모에도 똑같이 한번 넣어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7860으로 계산한 값을 넣었어요. 7860이 출력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손량이 되겠는데 철손량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철손량은요. 6kW의 똥이랑 고정손이 24시간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24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동손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손량은 어떻게 잡을 거냐? 동손량은 m제곱 PC에 시그마 m제곱 PC에 t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하율 5분의 2일 때가 되겠습니다. 5분의 2의 제곱 여기에 전부하 동손인데 전부하 동선은 지금 현재 10kW가 되겠습니다. 사용 시간 구간대는 6시간인데요. 곱하기 6 이렇게 놓을 건데 모든 시간대별로 전부하 동선과 곱하기 6이 들어갈 거니까 전부하 동선과 곱하기 6시간은 따로 빼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하 동선 그리고 나서 6시간을 따로 빼서 묶을 적에 5분의 2의 제곱 m제곱 더하기 두 번째 구간은 5분의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5분의 5의 제곱인데요. 5분의 5의 제곱이라고 넣어도 되겠고요. 또는 1의 제곱이다 라고 넣어도 됩니다.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제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묶어준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이라고 넣거나 5분의 5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시간대가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곱하기겠죠. 마지막 시간까지 들어갔으니까 곱하기로 전체 괄호 열고 닫고 자 전부하 동선입니다. 전부하 동선은 10kW가 되겠고요. 구간대별로 6시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저와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제곱이 되겠고 두 번째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제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전부하 1이 되겠고 마지막 구간대가 5분의 3 제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주고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곱하기 6까지를 잡게 되면 하루 동안에 동손량이 나올 거예요. 동손량은 얼마가 나오냐면 129.6이 나오겠습니다. 이 결과가요. 129.6. 단위는요.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철손량인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6 곱하기 24의 결과값인데요. 144 킬로와트 아워가 나와가지고 뭐 144 킬로와트 아워보다 동손량이 약간 더 작네요. 129.6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6 곱하기 24 넣었으니까요. 여기에다 플러스하고 동손량 129.6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이제 넣어 볼게요. 분자 자료도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고요. 곱하기 백분율을 잡게 되면 전일 효율 퍼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좀 표현을 했어요. 출력량은 분자에다 놓고 분모의 출력량은 그대로 7860을 넣은 다음에 철손량은 6 곱하기 24로 놓고 동손량은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집어넣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일효율 수식에 분자의 출력량과 분모의 출력량 동일하게 쓰고 만약에 철손량을 6 곱하기 24로 넣는다 그러면 동손량 요 자리에도 역시나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꺼번에 넣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넣는다 그러면 출력량 따로 7860 분자에다 쓴 다음에 철손량 따로 144 쓰고 그다음에 동손량 따로 129.6 쓰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효율을 구하겠다 그러면 분자 자리는 7860이 되겠고요.
분모자리 7860과 더하기 한 다음에 6 곱하기 24, 144가 되겠습니다. 144 더하기 그 다음에 129.6이 되겠네요. 129.6까지 잡은 다음에 곱하기 백분율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는 96.636이 나오겠습니다. 96.636 소점 셋째 자리까지 명기를 해주시고요. 계산 과정의 마무리에 답을 쓰실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로 답입니다. 96.64 단위는 물론 백분율이니까 퍼센트 단위 이렇게 이제 답을 잡았던 문제가 되겠어요. 13번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4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상삼소시 6.6kV로 수전하는 수용가의 수전점에서 100대5짜리 CT 2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문제 조건에 100대5짜리 CT 2대의 의미는요. 아주 특별한 뭔가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삼상삼선식의 6.6kV 라인 이른바 비접지 계통이 되겠습니다. 비접지 계통의 변압기 결선은 전력용 변압기 결선은 델타 델타로 할 것이고요. PT 결선이나 CT 결선은 모두 VV 결선을 할 것이에요. 그때 V 결선의 특징은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고요.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같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229 수전 설비의 Y 계통에서는 PT나 CT를 YY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델타 비접지 삼상삼선식에서는 PT도 V결선, CT도 V결선을 했을 적에 상전압, 성간전압 똑같고 상전류, 선전류 똑같으니까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이 V결선이기 때문에 CT 2대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CT 2대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0대 110의 PT 2대를 사용해서 CT 및 PT 2차 측에서 측정한 전력 300W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전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시오 그랬는데요. 수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문제 조건 6600V, 6.6kV를 받고 있죠. 6.6kV 세 가닥을 받아서 삼상 델타 델타 변압기 결선에 입력 1차 쪽으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측정을 할 목적으로 6.6kV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않고요. PT 2대를 썼습니다. PT 2대는 물론 V결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상 하나, S상 하나, T상 하나 들어가 있고요. 1차 6600을 받고 2차 110V를 만들어내는 PTB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2차 연결되는 어떤 메타들도 상전압, 성간전압이 똑같은 델타 델타 VV의 특성상 110V를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측정 전력이 300W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기 들어간 계기 전력계가 지시하는 값이 300W를 가리켰다. 요런 이제 문제의 조건인데 그 300W에 적용이 됐던 전압은 바로 110V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은 전압은 얼마였어요? 6600이니까 내가 계기로부터 측정한 값은 300W였지만 전압 기준으로는 110분의 6600만큼 60배만큼이 적용이 돼야 실제 수전받은 전압에 의한 수전 전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전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CTB가 100대5짜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CT 100대5짜리는 이렇게 외측에 하나, 또 하나 외측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인출 가닥은 하나, 둘, 여기에 접점이 있고 세 가닥이 인출이 돼서 전력량계 메타 종류에 연결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럴 적에 역시나 CT V결선 역시나 선전류하고 상전류가 똑같은데 2차 전격은 지금 현재 문제 조건 100대5짜리였죠. 그러면 CTB가 100대5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2차 전격 5A가 들어가서 결과 와트 메타의 지시 300W 안에 5A의 전격 전류가 입력으로 들어왔다라는 문제의 조건이죠. 하지만 실제 수전받은 에너지는요.
전압 기준으로는 6600 그리고 전류 기준으로는 5분의 100배 100A 수준의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실제 수전 전력은 300W보다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커집니까? 전압은 60배만큼 커질 거고요. 전류는 5분의 100배 20배만큼 커질 거니까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이 커진 정도 60배와 전류가 커지는 정도 20배를 곱해 600배를 줘야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전압은 110분의 60, 6600, 60배. 그다음에 전류는 5분의 100, 20배이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잘못 드렸죠? 60배하고 20배를 곱한 120배. 60배하고 20배를 곱한 1200배겠죠. 그러면 1200배의 값과 300W를 곱한 값이 수전받은 전압과 전류에 의한 수전 전력일 거니까 300W에다가 1200배를 곱한 결과 36,000인가요? 그러면 360kW가 정답이었던 내용인데 그걸 이제 제가 말로만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되니까 이제 글싸로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말로 표현해 본다, 글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전 전력이다 라고 했을 때 수전 전력은 일단은 계기 전력이 나오는 문제의 조건에서 계기 전력 그대로가 아닙니다. 전압비가 있는데요. 전압비는 110분의 6600의 PTB만큼의 적용으로 배율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전류비 CTB가 있겠는데 CTB 역시나 5분의 100배 전류비만큼 20배만큼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럴 적에 PTB 곱하기 CTB를 우린 두 글자로 얘기하면 승률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승률은 가감승제의 승자 곱하기 한다는 의미의 승자를 이제 쓰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표현으로는 MOF 레티오라고 부릅니다. MOFB 또는 승률이다 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수전 전력을 잡을 때 계기 전력 문제의 조건 300W에다가 PTB입니다. 110분의 6600 그리고 나서 CTB입니다. 5분의 100배 잡아주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기를 누른 다음에 킬로와트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의 결과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를 누르신 결과가 360 킬로와트라고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을 놨던 거고요. 중간 과정에 뭐 승률이다, MOFB다 요런 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문제가 또 한번 출제될 확률도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의 조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변형될 수도 있을 상황이니까 같이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두 개를 비교한 비율이다 보니까 MOFB다 보니까 비율 관계로서 수전 전력을 제가 P1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계기 전력을 계기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적에 수전 전력은 지금 현재 3선식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그러면 계기 전력도 역시나 3상이니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다 라고 이제 잡아줄 수가 있겠고 둘을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왼쪽 오른쪽 등식 관계에서 연립해서 나누기로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루트 3은 모두 약분이 되고요. 전압이나 전류는 모두 1차 측의 원래 수전 전력을 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다음에 2차 측의 계기가 맞는 값들은 PT 2차 측, CT 2차 측에 변성된 값이니까 투투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적에 역률 코사인 세타인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표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압 전류의 크기가 비율 관계로 작아진 뿐이지 위상까지 뭐 작아지거나 커진 건 아니니까요. 전압 전류의 크기만 작아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률의 위상차 세타는 동일하다고 잡을 수 있어요. 같다고 잡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루트 3과 함께 코사인 세타는 약분이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V2분의 V1과 다음 I2분의 I1 이런 형태가 남게 되는데 V2분의 V1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PTB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PTB는 2차 측의 값을 밑에 110V 분모에 1차 측의 값을 위에
6600 분자에 쓰고 있으니까요. V2분의 V1을 PTB다 라고 이제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2분의 I1 역시나 그렇습니다. 5분의 100을 의미하는 CTB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CTB 역시나 I2 2차 측의 작아진 전류값 분모에 써주고 있고요. 1차 측의 전격은 I1 변성되기 전에 1차 모선에 흐르는 대전류 큰 전류를 의미하고 있으니까요. I2분의 I1도 CTB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계기 전력을 읽은 다음에 실제 수전 전력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전 전력 P1을 잡겠다 그러면 PTB 곱하기 CTB, PTB 곱하기 CTB에다가 계기 전력이 넘어옵니다. 곱하기 제가 계기 전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요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PTB 곱하기 CTB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 승률, 또 다른 표현으로는 MOFB다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험장에서 전 내용을 저처럼 이제 쓰시기보다는 수전 전력은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수전 전력 쓰시고 아니면 P라고 쓰시고 여기부터 요 마무리까지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괜찮았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4번의 문제 같이 한번 보셨어요. 다음에 15번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은 229입니다. 22900, 20.9kV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수전 설비의 단선도 도면을 보고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10점짜리 문제 나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케이블 헤더가 들어가 있고요.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책임 분계점 바로 밑에 피레기가 접지되어 있고요. 파워 퓨즈, 전력 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모 박스가 블랭크로 들어가 있는데 DM 최대 수요 전력량계와 VAR 무효 전력량계 세트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니까 이 자리는 MOF가 들어갔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접속점 파워 퓨즈 또는 COS가 들어가 있고요. PT 계기용 변압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 차단기 VCB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CT 변류기와 2차 측의 OCR 과전류 계정기하고 GR이 들어가 있는데요. 229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GR은 OCGR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OCGR인데 우리가 어떤 그림상의 조건으로 GR이라고 나온 것뿐이지 229 선로의 수변전 설비 입장이다 그러면 거의 100% OCGR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모선이 하나 나와 있고요. 모선 2차 측에 V12 진공 차단기에 들어가 있고 1번 변압기가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으며 2번 변압기도 델타 Y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델타 Y 변압기 결선에 2차 측에는 ATS가 들어가 있고요. 비상용 예비용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평상시에 A라고 하는 물건은 이렇게 왼쪽에 상용 전원을 통해서 부하에 급전을 시켜주는 물건이고요. 만약에 상용 전원에 진공 차단기가 열렸거나 아니면 모선 쪽에 있는 더 큰 진공 차단기가 열렸거나 또는 파워 퓨즈가 용단되거나 ASS가 열리게 되면 ATS가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제너레이터의 예비 전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부하의 급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수변전 설비 그림이었어요. 요게 이제 15번의 문제 조건 그림이고요. 자, 1번입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다음 약호의 명칭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번의 ASS는요. 오토매틱 섹션 스위치입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의 LA는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의 VCB는 베이큐um 진공 차단기가 되겠고요. 다음 4번의 파워 퓨즈라고 이제 쓰셔도 되겠고요. 전력 퓨즈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파워 퓨즈 또는 전력 퓨즈라고 잡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문항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튀어나온 쪽입니다. 왼쪽에 변압기가 되겠네요. 튀어나온 쪽에 부하 용량 합, 설비 용량의 합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kW가 나와 있고요. 역류밀 효율이 각각 0.8입니다. 수용률이 0.6입니다. 튀어나온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적당한지 계산하고 규격 용량으로 답하시오 그랬는데 이 문제는 뭐 전통적으로 비교적
비교적 여러 번 출제가 되면서 규격 용량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데 계산 결과보다 높은 값으로 답을 찾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압 용량은 어떻게 잡습니까? 모든 변압 용량은 최대 전력 근거가 되겠고요.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되겠습니다. 300 곱하기 0.6이고요. 다음에 킬로와트 값을 변압 용량 kVA로 바꾸기 위해서 역률 0.8로 나누어 주시고 효율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입출력 비율 효율로 나누었을 때 전원 쪽, 입력 쪽의 용량이니까 효율로 똑같이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등률이 나오게 되면 부등률 분모에다 밑에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부등률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등률을 표현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등률이 밑에 있다 표현을 하려면 1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부등률은 분모 밑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의 상황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곱하기 0.6, 최대 전력은 180이 나오고요. 분모에다가 0.8 나누기 0.8 두 번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81.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281.25에 대해서 규격 용량으로 답하시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높여주셔야 됩니다. 변압 용량 계산 결과보다 높은 값 표준 용량으로는 300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 킬로볼트 암페어 답으로 잡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괄호 3번입니다. A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A는 ATS의 우리말 명칭입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고요. 오토매틱 자동 트랜스퍼 전환의 스위치입니다. 개폐기, 자동 전환 개폐기, 자동 전환 개폐기 이렇게 잡았던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변압기의 결손도를 복선도로 그리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본 문제의 조건 변압기는요. 델타 Y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 시험 문제가 제시가 될 때 UV 양단 1차 그리고 UV 양단 2차가 제시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께서는 제시되어 있는 그림에 본바탕을 놓고 결선만 잘 해주시면 되겠는데 점선이야 여백에서 먼저 연설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델타 결선 1차 쪽은 1번 상과 2번 상, 3번 상이 손에 손잡고 고리 결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는 VU 접속점을 잡습니다. 아니면 마이너브라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암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이너브라 또는 VU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전원을 받아 그리고 2차 측의 부하를 연결해 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원을 받기 위해서 모선의 전원 하나 유단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차 측인데 점선이야 여백에서 연습을 한번 해 주시죠. Y결선은요. 중성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성점은 V단자, 세 개의 V단자를 접속점을 만들어 주시면 오케이가 되겠고요. 그런 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드릴 때는 마이너스 접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2차 측에 역시나 유단자 기준으로 선이 하나, 파워라인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이 저압이라면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압할 때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은 여전히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접지 공사를 넣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ATS가 들어가 있는데요. ATS가 자동전환 개폐기가 저압용의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1차 측은 특고압 22,900V였고 2차 측은 저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기 때문에 중성점은 접지를 한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은 시험 문제를 보셨던 어떤 분께서 쌤 재우는 여기 V단자 접속점에 마이너스 접속점에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만약 하신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제자가
변압기의 결손도, 복수온도를 물어봤던 것이지 접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접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지를 생략하더라도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접지를 하였다. 2차 측이 ATS의 사용으로 거의 저압이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저압의 중성극을 접지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엄밀하게 정답이죠. 엄밀하게 맞는 내용이고 접지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본문제의 조건에 출제자가 접지를 해라 라는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의 문제 요 정도의 문제로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에 16번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변압기 1, 2차 전압 229대 6.6입니다. 변압기 용량 5MV일 때 10MV를 기준으로 이니크로부터 변압기 2차 측의 총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로 나와 있었어요. 이때 2차 측 차단기에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차단 용량이다 그러면 제가 PS라고 쓰겠습니다.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때 시험 문제의 조건에서 전격 차단 전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전격 차단 전류를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본 문제의 조건에서는 전격 차단 전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격 차단 전류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수는 무조건 3상입니다. 루트 3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의 조건에 3상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봤다 그러나 22,900V의 배전솔로 3상이 아니면 22,900V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차단기라고 하는 물건이 고압에서 사용될 때, 특고압에서 사용될 때 100% 3상 차단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계수는 무조건 루트 3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격 전압이다 그러면 6.6의 변압기 2차 측에 사용하는 2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니까요. 6.6의 차단기 전격 전압 7.2kV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전격 차단 전류는 제시되어 있으면 요 절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값으로서 계산되는 단락전류를 넣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계산을 할 겁니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 조건 나와 있고요. 곱하기 루트 3 V분의 PN이다 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전격 전류 IN에 IN 자리를 이런 식으로 루트 3 V분의 PN으로 넣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대입한 결과로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지는 문제 조건 12%가 나와 있으니까요. 12분의 100에다가 자, 루트 3 V입니다. 이때 이제 조심할 거는 2차 측의 차단기의 용량입니다. 그러면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에 따른 전격 전류가 흐를 것이에요. 그래서 변압기 1차, 2차가 있을 때 변압기 2차 측에 들어갈 차단기입니다. 229에서 6.6으로 바꾸는 물건이니까 요 차단기에 흐르는 전격 전류, 변압기 2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는 6.6kV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럴 적에 차단기 용량일 때 전격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이 대입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격 전류를 대입할 때 V는요. 공칭 전압이 대입되는 것이다. 조심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칭 전압은 문제의 조건 6.6kV가 변압기 2차 측의 공칭 전압이었고요. 분자 자리에 P를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약간 조심점이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5MV로 나와 있는데요. 봤다 그러나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퍼센트 임피던스의 총 합성값 12%에 대해서 이 12%는 10MV를 기준으로 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퍼센트 자체가 100분율의 임피던스인데 용량에 따라 퍼센트 값이 변하게 되는데요. 퍼센트 자체의 합성값이 10MV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0에 대입할 기준 용량, PN에 들어갈 기준 용량 자리에다가 10MV를 집어넣어야 OK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6.6kV에 10은 MV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1000배 단위분의 100만 배 단위니까요. 자연스럽게 킬로암페어 1000배 단위의 결과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자리에 100 그리고 나서 10이 들어가 있고요. 밑에
퍼센트에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루트 3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6.6까지를 놓게 되면 계산된 전류 나올 것 같아요. 7.289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7.289가 나왔을 때 요 단위가 킬로볼트분의 10메가볼트 암페아 1000배 단위분의 100만 배 단위니까 1000배 단위 자연스럽게 킬로암페아 단위가 나올 거고요. 0이 IS 자리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에 차단기 전격 7.2kV에 원래 전격 차단 전류 자리를 단락 전류 계산값으로 대체했죠. 7.289 킬로암페아를 넣게 되면 킬로볼트와 킬로암페아의 만남으로 1000배 단위 두 개의 결과값이니까 100만 배 단위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7.2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7.289 대입한 결과로서 계산 결과는 90.899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90.899 단위는 지금 현재 MBA 단위가 되겠고요. 소점 셋째 자리까지 명기를 한 다음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9를 올려 또 1이 나오면 10을 올려 90.9가 MBA 단위로 정답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문제를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반적인 퍼센트가 나와 있고 기준 용량이 나와 있을 때 PS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나서 기준 용량 PN으로 대입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다 대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12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은 10MB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MB에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역시나 계산한 결과 얼마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눌러주실게요. 분자 자리에 100과 10이 들어가 있겠고요. 분모 자리에 12%가 들어가 있는데요. 계산기를 누른 결과 83.333이 나옵니다. 83.333 이렇게 나오는데 본 문제의 조건은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한 결과가 물론 90.9로서 83.33보다는 높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단기 전격 전압이 6.6으로 대입되지 않고 공칭 전압보다 높은 수준의 전격 전압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와 요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당연한 차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로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격 전압을 대입하는 상계수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권해드리고 있는데 시험지 조건 자체가 전격 차단 전류가 지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락 전류로 대체를 한 것뿐이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원래 전격 차단 용량은 차단기 전격 용량은 전격 차단 전류가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약식으로 요렇게 하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든 요렇게 계산하시든 둘 다 정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6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7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입변압계 냉각 방식의 약호를 IC 규격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유입 잔행식의 한글 명칭에 대해서 IC 표준 알파벳 영문 4개로 표현해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 유입이라고 나와 있는 물건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유입이라고 나와 있는 3개는 ON까지는 똑같습니다. 영어의 오일 내추럴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잔행식은 AN 에어 내추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풍냉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적으로 바람을 밀어넣었다. 팬을 이용해서 밀어넣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에어까지는 똑같은데 강제적이니까 포스드가 들어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풍냉식이 팬으로 돌리니까 풍냉식 FAN 팬에서 F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의 forced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ONAF라고 이제 쓰는 것이고요. 그럼 유입 순행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입 순행식인 경우에는 water가 들어갈 건데 물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역시나 물도 강제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해요. water forced가 되겠습니다. ONWF가 되겠고, 다음 이제 속류 잔행식부터 속류 순행식까지 속류 방식이 3개가 나오고 있는데, 속류다 그러면 U, 기름까지는 똑같은데요. 기름을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일의 오자까지는 똑같습니다. O로 출발하는 거 똑같은데 forced가 들어가서 OF가 들어갑니다. OF가 들어갑니다. OF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잔행식이 나와 있는데요. 잔행식이다 그러면 에어 내추럴의 AN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풍냉식이다 그러면 역시나 에어 포스트의 AF가 되겠고요. 순행식이다 그러면 물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물을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행식의 워러에다가 포스트 F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지만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정답 5개를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다음에 이제 18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마지막 문번이 될 것 같아요. 가정용 110V의 전압을 220V로 승합할 때 저압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로서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승합에 대한 결과 우리 이제 송전 특성에도 들어가 있고요. 배전선로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문제의 조건으로는 옥내 배선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합을 하게 되면 전류 I가 V분의 P이기 때문에 전압을 올린 만큼 전류가 작아지니 전압 강화도 작아질 수 있고요. 전압 강화율도 작아질 수 있고, 다음에 전력 손실도 작아질 수 있고, 전력 손실률을 제가 K라고 쓸까요? 전력 손실률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강화는 V분의 P입니다. 괄호 열고 R 플러스 X,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제가 탄젠트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전압 강화율 엡실론이 되겠는데 전압 강화율인 경우에는 수전 전압 기준으로 전압 강화를 비교한 결과이고요. 그럴 적에 수전 전압은 모든 수식의 기준이니까 전압 강화율을 수전 전압분의 전압 강화 적용하게 되면 수전 전압의 제곱분의 P에다가 괄호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이러한 조건이 또 나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잡게 되면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 손실인데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로스의 PL입니다. 전압 제곱에 반비례, 역률 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력 제곱의 비례, 저항의 비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나머지 모든 조건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전력 손실인 경우에는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전력 손실률이 있는데 전력 손실률 K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압 강화율을 잡을 때 수전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로 전압 강화율을 잡죠. 그러면 전력 손실률은 수전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수전 전력을 P라고 잡고 이 위에다가 PL을 올리게 되면 모든 수식의 기준은 수전 전압, 수전 전력이기 때문에 수전 전력 하나가 약분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전압 제곱의 반비례, 역률 제곱의 반비례, 전력의 비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P가 하나 약분이 됩니다. R의 저항의 비례 요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인 송전 특성에 또는 배전 특성에 전압이 올라가면서 전류가 작아지면서 나오는 일반적인 결과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다른 형태의 문제에서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럴 적에 18번의 문제 1번에 공급 가능 전력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공급 전력이라고 물어봤다. 이런 이제 어떤 수험생의 증언도 있으셨고요. 그러면 공급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전력은 전력 손실률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전력 손실률 기준입니다. 전력 손실률을 일정하다고 기준 잡은 값이에요. 그럼 이제 좀 전에 전력 손실률 K가 V제곱, 역률 제곱, 그리고 나서 PR이었어요. 조심점이 있었죠. 전력 손실은 P제곱 R이었지만 전력 손실은 PR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모든 값들이 일정하다 가정하게 되면 전력 손실률도 일정하다고 잡고 전압에 대한 관계만을 얘기하겠다. 역률도 일정하다고 1이라고 잡고 선로저항도 일정하다 1이라고 잡고 전력하고의 관계만을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P는 V제곱이 되면서 지금 이제 문제의 조건은 110V에서 220V로 승합을 했는데요. 승합된 정도가 110분의 220, 2배를 승합을 했죠. 그러면 전력의 가능성은 110분의 220으로 2배 승합한 것에 결과적으로 제곱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 4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 전력이 아니라 공급 능력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능력인 경우에는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한 값이에요. 그러면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할 때는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급 능력, 전력 손실을 기준으로 전압과 전력 요 관계만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값들을 1이라고 잡게 되면 일정하다고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 1이라고 잡고 전압 제곱과 전력 제곱의 관계만을 따지게 되면 V제곱이 넘어가서 P제곱은 V제곱이 되고요. 양변의 루트를 잡게 되면 이렇게 양변의 루트를 잡게 되면 루트와 제곱근 제곱과 루트 날아가서 결과적으로 P는 V가 되고요. 얘는 승합을 110에서 220V 2배를 했다 그러면 110분의 220으로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 조건이 공급 능력이 나오게 되면 2배가 정답이 되고요. 본 문제의 조건처럼 공급 전력이 나오게 된다. 승합이 2배가 됐다. 그러면 4배가 정답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전력 손실률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단서를 깔았으면 좋은데 수험생들의 의견에 의하게 되면 전력 손실률을 일정하게 잡았다. 언급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언급이 없더라도 공급 전력은 기준값이 전력 손실률을 일정하게 잡은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전히 4배를 정답으로 잡아야 됐던 그런 문제였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어지는 문제의 조건 괄호 2번인데 전력 손실은 승합전의 몇 배입니까?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의 반비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합이 110V에서 220V로 승합했을 때 제곱의 반비례로 4분의 1배가 정답이었던 문제의 답이고요. 다음 이제 3번에 전압 강하율은 승합전의 몇 배입니까? 전압 강하율 역시나 전압 제곱의 반비례 할 것이고요. 110에서 220으로 승합하게 되면 제곱의 반비례 4분의 1배가 정답으로 남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8번의 문제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동안 과정에서 본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강의, 전기기사 강의 등등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